오늘 제 강의 주제는 목표를 이루는 이제 시간 관리의 기술인데요. 제가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 이제 블로그도 하고 이렇게 책도 쓰고 뭐 강의도 하러 다니고 뭐 이제 유튜브도 뭐 열심히 안 했지만 유튜브도 하고 뭐 이렇게 또 독서 모임 운영도 하고 이런 걸 많은 일을 어떻게 다 하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뭐 방법을 이렇게 막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러진 않았죠. 이제 별로 특별한 방법 없다. 뭐 그러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제가 뭐 이런 시간 관리 방법을 뭐 특별한 걸 사용하진 않아요. 이게 별거 없습니다. 저 실제로는. 네. 제가 뭐 시간을 뭐 정말 뭐 초를 다투면서 아껴서 막 쓰지도 않고, 주말에 뭐 되게 많이 놀아요. 뭐 허송 생활도 많이 하고 시간 낭비도 많이 하는데, 근데 별거 없지만은 제가 그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오신 분들은 월간 성장판 안 오시다가 오늘 오신 분들 계시니까 아마 시간 관리 방법에 관심이 있으셔서 아마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 방법으로 어떤 걸 해보셨는지 제가 좀 궁금한데, 어떤 거 해보셨나요? 예.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시죠. 시간 관리 방법 어떤 거 해보셨는지. 예. 시간 관리 방법 해보신 분? 뭐, 없으신가요? 예. 포모도로 타이머, 예. 투두리스트 적어보기, 예. 30분 단위로 플래너 쓰기, 예. 바인더 쓰고 있다, 예. 하루 일정 적기, 예. 예. 플래너, 바인더, 예. 플래너랑 바인더만 쓰면 잘 되나요? 미라클 모닝 하고 계시고, 예. 핸드폰에 일정 입력 설정해 두시고, 네. 그런 것도 하고 계시네요. 네.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셨네요. 네. 우선순위, 네. 요걸 보시면 뭐 떠오르는 거 없으실까요? 이게 어떤 방법인지 아시는 분. 제가 화면에 올린 거. A1, A2, A3, B1, B2, B3. 이게 뭘까요? 네, 우선순위인데 이거 어디서 이거 주로 이렇게 많이 쓰죠? 이거 해보시면 별로, 예, 그렇죠. 프랭클린 플래너죠. 예. 프랭클린 플래너를 쓰면은 하루에 해야 할 일을 이제 A1, A2, A3, 뭐 B1, B2, B3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나누죠. 예. 제가 프랭클린 플래너도 한 5년 이상 제가 썼었고요. 제가 옛날부터 이런 시간 관리라든지 업무 관리, 이런 생산성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프랭클린 플래너 오래 썼었고, 또 그걸 약간 개선한 그런 다른 플래너도 많이 썼었고요. 그리고 GTD라는 게 있죠. GTD. 예, Get Things Done이라고. 이것도 이제 업무 관리 그런 방법으로 많이 쓰는 건데, 이제 일이 생기면은 인박스로 이렇게 모아놓은 다음에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예, 그런 방식이죠. GTD도 제가 이걸 꽤 오래 썼었고, 그런 앱 같은 거 써가지고도 많이 했었고요. 네. 근데 이런 방법, 프랭클린 플래너라든지 GTD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시간 관리 툴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효과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프랭클린 플래너 같은 경우 보면은 우선순위 뭐 A1, A2, A3 막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플래너에 막 할 일은 많이 적어놨는데 나중에 실제로는 보면 일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이렇게 뭔가 할 일을 적게 적어놓으면은 이거 그 칸을 다 채워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없는 일도 막 만들어가지고 적었고 막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플래너를 쓰다 보면은 이렇게 많이 채우려고 하다 보는데 나중에는 실제로는 플래너로 뭔가 일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예. 지속적으로 잘 안 되죠. 네. 그런 게 있고, 또 GTD도 하다 보면은 인박스에 막 일이 막 담겨오는데 그게 잘 처리가 안 되고, 하다 보면은 뭔가 좀 잘 나한테 안 맞고 효과도 없고 하니까 이런 시간 관리 방법들을 하다 금방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 이유가 그런 방법들이 이제 뭔가 복잡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나한테 잘 안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시간 관리 방법 같은 것들은 어떤 한 가지 방법이 모든 사람한테 맞는 건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도 이게 뭐 지금 오신 분들한테 모두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 프랭클린 플래너라든지 이런 GTD 같은 거를 해보고 나서 이건 너무 복잡하고 나한테 안 맞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만의 어떤 방법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특별한 건 아니지만은 저한테 최적화된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예, 생산성을 높이려면은 생산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왜 생산성이 나빠지는지 그걸 먼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첫 번째는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예, 계획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쓸데없는 일을 하게 되고 정작 중요한 일은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 시간 관리를 하지 않는 거죠.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쓰고 일정을 지키지 못하는. 세 번째는 일의 과정을 기록하지 않는다. 과정을 기록하지 않으면은 관리가 안 되고 그리고 결과에서 배우질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일을 할 때 피드백이 안 되니까 업무가 개선이 안 되는 거죠. 효율성이. 그래서 저는 생산성을 높이는 해결책을 오늘 되게 심플하게 한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목록 만들기, 목록, 리스트, 리스트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목록이죠. 목록 만들기 요 하나로 생산성을 높이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시간 관리라든지 업무 관리 방법이 복잡하면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심플하게 그냥 목록 만들기 하나로 해결을 하자. 목록 작성이 근데 왜 중요할까요? 책의 밑줄을 치는 이유에서 제가 한번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책의 밑줄을 왜 치나요? 책의 밑줄을 왜 칠까요? 제가 메모 독서 강의할 때 항상 얘기하는 건데, 책의 밑줄을, 책의 밑줄을 하나도 안 쳐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독서 모임 할 때 책의 밑줄 하나도 안 쳐놓으면은,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찾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겠죠? 그리고, 근데 책의 밑줄을 너무 많이 쳐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중요한지도 알 수가 없고, 또 이제 내가 어떤 거를 이제 말해야 될지 찾기도 힘들고 구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책의 밑줄을 치는 이유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뭐, 나한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걸 구분하고, 책에서 내가 얻어야 될 것,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압축하기 위해서 밑줄을 치게 되는 겁니다. 형광펜을 새로 사서 이제 밑줄을 치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밑줄을 치는 이유는 책에서 책의 내용을 압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압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필요한 어떤 문장의 어떤 목록을 만든 것과 같습니다. 아빠 뭐해? 아빠 강의해. 강의하는 난 과자나 먹고 싶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어떤 목표를 이루려면은 목표를 줄여야지 목표를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할 일 목록을 만들어야 돼요.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할 일 목록을 만드는 이유는 할 일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할 일이 너무 많으면 안 되거든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작아야 돼요. 그래서 할 일 목록을 만드는 이유는 할 일을 줄이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간 관리 방법, 중요한 게 시간 관리를 하지 말고 할 일 관리를 하라.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시간을 막 쪼개가지고 뭐 5분 뭐 이렇게 10분씩 쪼개가지고 내가 오늘 노는 시간을 이제 없애고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해야 될 일을 줄이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은 리스트 습관, 목록을 만드는 습관에 있다. 그래서 이런 리스트 습관이라는 책도 있어요. 이거 제가 뭐 추천한 책은 아니고 이런 책이 나올 정도로 생산성의 핵심은 리스트라는 거예요. 리스트. 그래서 업무 계획의 본질은 뭐냐? 할 일 목록을 만들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우선순위로 정한 일들을 언제 할지를 시간을 배분하는 거. 그래서 연간 계획, 월간 계획, 주간 계획, 일간 계획 이렇게 연간 단위로 월간, 주간, 일간 단위로 할 일 목록을 만든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걸 언제 할지 시간을 배분하는 거. 이게 그냥 전부예요. 업무 계획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새해가 되면은 이제 마인드맵으로 이제 제가 그해 하고 싶은 일을 이제 목록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마인드맵이라는 것도 결국 이제 목록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만들었던 개인 목표 마인드맵인데 여기 보면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 목록을 만들어 둔 거죠.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 두면은 이것만 제가 이제 집중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목록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그때그때마다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때그때마다 뭐 이제 떠오른 것들 막 이렇게 뭐 그냥 대충대충 하겠죠. 그러면 뭔가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 목표 마인드맵이지만은 회사 업무 같은 경우도 연초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은 그 업무 목표를 이제 목록을 만드는 거죠. 꼭 마인드맵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아웃라이너 같은 쓴다든지 아니면 그냥 이제 노트에다가 순서대로 이제 목록을 만드시면 되겠죠. 그리고 주간 계획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대부분 일주일 단위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회사 업무를 할 때는 저는 이제 주간 계획을 이런 양식으로 이제 만들어 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이템들을 이렇게 적고 어떤 일을 해야 될 목표를 이제 일의 목표를 적고요. 그 다음에 예상 문제점 같은 걸 적고 그 다음에 세부 추진 방안을 이렇게 적어요. 예. 그런 다음에 아이템들을 쫙 적은 다음에 그 중에서 이번 주에 꼭 해야 되는 것은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이제 노란색으로 해둡니다. 그리고 그걸 언제 할지를 검은색 화살표로 미리 이제 이렇게 시간을 표시를 해놔요. 그래서 오전, 오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실제로 하나씩 그래서 제 출근을 이걸 딱 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출근했을 때 제가 12월 7일 날 출근했다 그러면은 12월 7일 칸을 딱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검은색 화살표가 있는 걸 딱 보고서 아 요걸 해야 되는구나 하고 그냥 고민 없이 그걸 하는 거죠. 그걸 한 다음에 실제로 한 날에다가 빨간색을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씩 일들을 체크 해나가면서 가면은 쉽게 예, 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고민 없이. 예. 그래서 주간 업무 계획표 작성법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1번은 꼭 해야 하는 최우선 업무, 2번은 이제 그 다음은 중요한 업무 이런 식으로 색깔로 구분하고요. 분류하는 업무 카테고리 표시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예상 문제점도 적고 일정 적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업무를 완료하면은 체크 표시를 하고 예, 취소하면 X, 진행 중일 때는 점, 뭐 연기는 화살표 이런 식으로 기호를 만들어서 표시를 합니다. 예, 요 기호는 뭐 각자 원하는 걸 바꿀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회사에서 주간 업무 계획표로 요거 엑셀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매주 이제 만들고 요걸 프린트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업무 노트에다 붙여놔요. 그래서 아침 딱 출근하면은 이걸 보고서 그날 해야 될 업무를 하나씩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거는 제가 쓰는 플래너인데 예, 이거는 이제 앞에 거 요거는 주간 업무 계획표고 매일매일 하는 일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쓰는 플래너인데 플래너를 살 때는 저는 이제 태스크와 주간 스케줄을 기록할 수 있는 두 가지 태스크란과 스케줄란이 둘 다 있는 걸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할 일에는 이제 그날 아침에 딱 와서 주간 계획표를 본 다음에 할 일들을 하나씩 적는 거죠. 예. 그래서 적은 다음에 하나씩 해 나가는 거 하면서 체크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할 일을 적을 때 이제 회사 업무와 제 개인적인 걸 색깔을 구분을 하는데 회사 업무는 검정색, 그다음에 가족과 관계는 녹색, 저 자기 개발에 대한 개인적인 건 노란색 이런 식으로 적어두고 그다음에 실제로 스케줄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 고정이 돼 있는 거면은 스케줄표에다 미리 이제 그 시간을 이렇게 적어둡니다. 네. 그래서 그 시간대 그걸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미리 정해두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이제 그 시간에 어떤 시간 했으면은 그 한 시간을 다 표시를 해놔요. 그래서 나중에 이 스케줄표를 보면은 이 스케줄표에 있는 색깔만 보면은 아 내가 이번 주에는 업무에 어느 정도 시간을 배분했고 노란색으로 쓴 게 많으면은 아 나의 개인적인 어떤 자기 개발이라든지 개인적인 일에 이만큼 시간을 썼구나 그걸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저는 또 책 읽는 걸 좋아하니까 요 맨 밑에는 그날에 읽었던 책 제목을 이렇게 적어놔요. 예. 그래서 요걸 보면은 제가 이제 언제 무슨 책을 읽었는지를 이제 파악할 수가 있죠. 예. 물론 독서 목록도 따로 만들지만은 플래너에도 이렇게 책 읽는 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썼던 걸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면서 하나씩 체크를 표시를 해두고서 요 맨 왼쪽에는 그 주에 해야 되는 이제 꼭 해야 되는 일을 적습니다. 빨간색으로. 그리고 요거는 이제 노란색은 개인적인 일 중에서 꼭 해야 되는 것들 적어두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적어둬서 하는 거죠. 예. 노란색은 이제 개인적인 것들. 예. 그래서 회사 업무는 이제 주중에 주로 하고 이게 뭐 저녁 시간이라든지 주말에는 제가 개인적인 것들을 주로 하는데요. 직장인들이 이렇게 보면은 평일에는 되게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요즘은 그 퇴근 시간이 좀 빨라지고 또 이제 업무 시간 뭐 32시간, 40시간 근무 이런 게 있으니까 40시간을 넘기면은 50시간 넘어서 뭐 일 못하게끔 대기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저녁 시간이 많이 남는데 그래도 평일에는 좀 이제 그게 불규칙하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뭔가 자기 개발을 하거나 취미를 만들려면은 토요일 주말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한 십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이 이제 토요일 4시간 책이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토요일 날 4시간은 내가 좋아하는 거에 시간 써야겠다. 그래서 제가 썼던 게 그때 토요일 4시간은 블로그를 하는데 써야겠다. 해서 제가 블로그를 열심히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 100만 명도 달성을 하고 블로그가 계기가 돼서 제가 책도 쓰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게 주말 계획을 꼭 세우자. 예. 이 주말 계획은 회사 업무를 하라는 게 아니고
내 개인적인 삶에서 뭔가 더 이제 발전시키고 싶은 게 있거나 아니면 뭔가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은 주말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그 해치워 나가자 그거예요. 예. 그래서 타이타이 도구들 앞에 이제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나 책도 추천도 나왔는데 타이타이 도구들을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날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일 한 가지에 두세 시간을 집중하면은 썩 괜찮은 하루를 살게 된다. 두세 시간을 한 가지에 집중하면 반드시 그날 한 가지 성과는 남길 수 있다. 예. 예, 그러니까 토요일 날 주말에 4시간만 집중하면은 여러분 일주일마다 하나씩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주말을 계획 없이 그냥 이렇게 보내면은 그냥 뭐 시간 남으면 넷플릭스 좀 보다가 좀 늦잠 자다가 뭐 하다 보면은 주말에 그냥 훌쩍 지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일요일 밤에 되게 허무하죠. 예. 허무하고 그런데 주말에 금요일 날 저녁 때 퇴근하기 전에 이번 주말에 뭘 할지를 다이어리에 적으세요. 예. 그래서 두세 시간, 저는 4시간 정도, 4시간 정도만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투자를 하면은 매주 하나씩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러면 그게 되게 뿌듯하고, 그게 쌓이면은 한 가지 분야에서 계속 어떤 이제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이 주말에 미리 할 일을 이렇게 적어두거든요. 물론 다 못할 때도 있지만은 주말에 할 일을 이렇게 플랜을 적어두면은 그것만 해도 뭔가 주말이 지날 때마다 한 가지씩 제가 뭔가 이제 성과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에서 제가 시간 관리 핵심은 할 일을 관리하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과를 만들려면은 할 일을 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할 일을 줄이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할 일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업무를 시각화하는 거예요. 예. 이 책 지금 제가 여기 있는데 업무 시각화 책입니다. 이 업무 시각화가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업무를 그냥 이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은 이게 그 업무가 얼마나 많은지 잘 알 수가 없거든요. 업무를 목록으로 만들고 뭔가 시각화해서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지 아, 내가 해야 될 일이 어느 정도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업무 시각화 책은 그 kanban 보드를 가지고 어떻게 업무를 관리하는지를 설명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kanban 보드가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되게 심플하죠. 할 일, 진행 중인 일, 완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뭐 이 칼럼은 더 세분화돼서 나눠줄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인 거는 해야 될 일과 진행 중인 일, 완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할 일이 생기면은 할 일 칸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진행 중이면 진행 중 넣고 그다음에 다 끝나면 완료로 넣고 예. 그래서 이 칸반보드로 관리하는 거의 핵심은 진행 중인 업무, 워크 인 프로그레스 이 개수를 줄이는 거예요. 예. 진행 중인 일에 너무 많은 일이 쌓여 있으면은 다 제대로 안 되거든요. 진행 중인 일 칸에는 하나나 두 개 정도만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빨리 해결해가지고 완료 칸으로 계속 넘겨가지고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의 개수를 줄이는 게 이 칸반보드식 업무 관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 시각화 책에 보면은 되게 좋은 문장이 많은데 제가 그 중에서 좀 괜찮았던 문장을 뽑았어요. 보면은 진행 중 업무가 많다는 것은 유후 상태인 업무 항목이 많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보면은 프랭클린 플래너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프랭클린 플래너에다가 할 일을 빼곡히 적어놔요. 근데 실제적으로 거기서 내가 하고 있는 거는 실제로 한두 가지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다 그냥 놀고 있는 업무야. 실제로 하지 않는데 업무에 할 일 목록을 많이 적어놓은 거죠. 예. 그런 게 많으면은 오히려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는 문맥 전환은 너무 많은 진행 중 업무의 결과물이다. 그게 너무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면은 업무를 전환하다 보면은 효과가 안 납니다. 우리가 업무 효율이 나려면은 한 가지 업무에 두세 시간을 집중해서 할 때 효율이 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 체인지를 하면은 시간 낭비가 되게 많이 생겨요. 예. 그래서 동시에 진행하는 이제 진행 중인 업무 개수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업무를 시각화하는 일은 계획이 없던 업무 도둑과 싸우기 위한 중요한 무기이며 칸반의 핵심이다. 예, 여기 되게 중요한 건 제가 빨간색으로 했는데 계획이 없던 업무는 계획한 업무에게서 시간을 훔친다. 예. 계획을 좀 잘 세워야 돼요. 꼭 해야 되는 거, 일을. 예. 계획이 없던 업무는 눈으로 보기 어렵지만 시각화할 수 있다. 칸반은 업무를 시각화해서 계획이 없던 업무를 처리하고 예측을 돕는다. 예. 밑에 또 중요한 문제가 나오죠. 해야 할 모든 업무가 1순위라면 그 어떤 업무도 1순위가 아니며 모든 업무가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주간 업무 계획표에 우선순위 매기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다 중요하다고 1을 매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 알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업무 순위를 매길 때는 정말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진짜 꼭 해야 되는 거에 1순위를 매기고 그게 아니면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면은 번호 낮추고
그다음에 안 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네. 우선순위를 잘 매기는 게 중요합니다. 네, 칸반보드를 왜 쓰냐? 업무를 시각화하고 진행 중 업무를 제한하고 개수를 제한하고 업무의 흐름을 이제 시각과 눈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효과적인 우선순위 선정. 칸반보드에 업무를 표시하면은 거기서 우선 전체적으로 내가 할 일이 조망이 되니까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좋죠. 예. 그다음에 진행되는 단계별로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서 업무를 다시 조정하는 게 수월해집니다. 예. 그래서 칸반보드를 이용해서 저는 이제 그 컨텐츠 제가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를 할 때 이 칸반보드를 이용해서 계획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컨텐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일단은 이제 그냥 인박스에다가 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좀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만들 준비 해야겠다. 그런 것들을 진행 칸으로 옮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만드는 거죠. 이번 주에 할 것들은 진행으로 이제 준비해서 진행을 옮겨가지고 지금 이제 목표 이룬 시간 관리 기술 요거 강의를 내가 준비해야겠다. 그럼 진행을 옮겨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4시간을 투입을 해가지고 강의를 이제 완성을 한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은 일주일에 예, 주말 4시간을 투입을 해가지고 저는 강의 아이템 하나가 생기는 거죠. 예. 완료된 거는 이제 완료가 되면은 완료 칸을 옮기고 제가 오늘 이제 이 강의가 끝나면은 요거 이제 완료 칸을 이렇게 옮기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해야 될 업무의 개수와 현재 진행 중인 업무가 이제 눈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해지는 거죠. 독서 같은 경우도 독서 목록을 이렇게 칸반 보듯이 관리하면은 또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읽고 싶은 책 후보가 생기면은 읽기 후보에 넣고, 그다음에 읽고 있는 책은 읽는 중에다 넣고, 그다음에 뭐 읽다가 중단한 거는 중단책에 넣고, 중단 칸에 넣고, 다 읽은 건 완독, 독서 노트까지 쓴 거는 독서 노트, 리뷰까지 쓴 거는 리뷰 쓰기.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옮겨 놓거든요. 이런 식으로 책이 있는 것도 칸반 보드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다. 네. 이 칸반 보드도 일종의 목록이에요. 그러니까 목록을 진행 단계에 따라서 시각화하는 게 바로 칸반보드식 업무 관리 방법입니다. 이 칸반보드로 할 수 있는 툴들은 디지털로는 트렐로가 원래 이 칸반보드 관리하는 업무 앱의 어떤 시초고 가장 유명하죠. 트렐로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스터 태스크라는 게 있어요. 마이스터 태스크가 디자인도 예뻐요. 예. 그리고 또 노션, 요즘은 노션을 많이 쓰고 있는 노션에서도 이 칸반보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예, 노션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시간 관리, 업무 관리 핵심은 목록을 만들고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계획을 세우는 걸 되게 귀찮아해요. 예. 그리고 계획 세우는 게 오히려 시간 낭비다. 계획대로 안 되니까 막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계획은 짧은 시간 집중해서 고민한 다음에 나머지 시간 동안 마음 편히 일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간 계획표 같은 거, 아까 제가 주간 업무 계획표, 그 사람들 처음에 보면은, 야, 이거 엑셀로 맨날 매주마다 이걸 만드는 거 얼마나 귀찮냐. 그러는데, 그거 이렇게 전주나 아니면은 월요일 아침에 딱 그거 한번 만들어 두면은, 나머지 요일 동안은 그것만 보고 업무를 하면 되니까 되게 편해요. 단순하게 살 수가 있어, 회사에서. 예.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목적은 단순하게 살고 싶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예, 제가 이게 좋아하는 책인데, 이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예. 일하는 목적과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해진 계획표대로 따랐던 것이다. 하려는 일을 머리로 구상하고 그것을 몇 가지 단계들로 나누어 일을 해 나가면서 전체 계획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즐거움을 누린다면 어떤 일도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지 않을 것이다. 예,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일이 계획된 것대로 하나씩 이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해 보시면은 이 계획이라는 게 이래서 필요하구나. 계획을 세워야지 내가 일을 더 이제 쉽게 할 수 있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이 문장이 어느 책에 나왔을까요? 이거 제 강의 들으셨던 분은 아실 텐데, 네. 이 문장은 그 조화로운 삶이라는 책에 나온 문장인데요. 예. 계획을 세워야지 예, 조화로운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대충 살면은 조화롭게 삶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2011년도에 고용정보원에서 이제 조사했던 직업 만족도예요. 예. 직업 만족도인데 보면은 1위가 초등학교 교장이고 2위가 성우, 3위가 상담 전문가 막 이렇고 의외로 44위, 의사가 44위예요. 왜 이런 만족도가 나왔을까? 이게 통제감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냐거든요. 예. 의사들은 보면 근무를 할 때 계속 환자들이 오니까 자기가 원할 때 쉴 수도 없고 그리고 뭐 근무 시간도 엄청 길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직업 만족도가 떨어져요. 근데 초등학교 교장은 그 초등학교 내에선 자기가 왕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통제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이제 행복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어떤 직업의 만족도라는 거는 환경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 스키 같은 스포츠 같은 경우에 보면은 스키를 정말 잘 타는 사람들은 스키를 엄청 좋아하지만은 스키 되게 좀 못하고 좀 잘 이제 회전도 안 되고 이런 분들은 스키가 되게 어렵고 이제 힘든 스포츠가 되잖아요. 스키가 재밌어지는 단계가 가려면은 뭔가 턴도 내 맘대로 막 되고 이 스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지고 이래야지 통제감을 느낄 수 있어야지 이 스키라는 스포츠가 이제 즐거워지는 거거든요. 어떤 우리 삶에서 행복이라는 거는 통제감을 가져야지 행복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회사 생활이 편하려면은, 회사 생활에서 행복하려면은, 자기 시간,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있을 때 통제감이 찾아오고, 이 시간에 대한 통제감을 느낄 때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에 대한 통제감을 느끼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계획이에요. 예. 계획을 세운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하나씩 일을 해 나가면은, 훨씬 더 시간에 대한 통제감을 느낄 수가 있어. 근데 계획 없이 그냥 일을 하다 보면은, 그냥 주어진 대로 하다 보면은 내가 통제감을 갖지 못하는 거죠. 예. 그냥 일에 떠밀려 가는 거죠. 예. 자신이 세운 업무 계획대로 일을 하면은 회사 생활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예. 이거는 경험을 해보시면 좋아요. 예. 그리고 계획을 세워놨으면은 설령 중간에 다른 일이 치고 들어와도 그거를 내가 이걸 지금 할지 아닐지를 결정하기가 쉬워요. 근데 미리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은 새로운 일이 막 들어올 때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 막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계획을 세웠는데도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죠. 네. 왜 그럴까요? 계획을 세웠는데도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 예, 저는 그거는 절실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할 일을 너무 많이 세웠기 때문에 앞에서 할 일을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너무 많은 계획을 세웠거나 절실하지 않아서죠. 예. 제가 2013년도에 개인 목표 이렇게 세웠다고 했어요. 되게 많이 세웠어요. 보면은 뭐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이 세웠는데 이 중에서 나중에 실제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은 제가 못한 것도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독서라든지 책 쓰기 이런 것들은 제가 뭐 그 해 못 이뤘지만은 그 다음에 해가 지나면서 제가 이뤘는데 뭐 영어 공부라든지 요가 같은 거는 제가 이루질 못했거든요. 그 이유는 영어 공부나 요가 같은 건 저한테 절실하지가 않았던 거죠. 예. 근데 독서라든지 책 쓰기 이거는 제가 저한테 되게 절실했던 그런 이제 아이템이었던 거죠.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그걸로 해가지고 할 일을 줄이셔야 돼요. 그냥 대충 하고 싶은 거 버킷리스트 그냥 뭐 대충 남들이 하는 거 다 그냥 해가지고 할 일을 다 해놓으면은 안 돼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비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면 안 돼요. 현실적이면서 내가 바로 할 수 있으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로 세워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업무 관리 도구, 어떤 도구를 쓰는 게 좋을까? 업무 관리 도구가 이제 뭐 종이 플래너도 있고, 요즘은 또 앱이 되게 많잖아요. 스마트폰 앱도 있고, 그런 이제 아이패드로 할 수도 있고 되게 많은데, 예, 여러분들은 어떤 거 더 선호하시나요? 예, 그 종이 플래너를 쓰시는 분들, 예, 플래너 쓰시는 분들 아까 좀 계신 것 같았는데, 그 스마트폰 앱으로 관리하시는 분들 좀 계실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거는 저는 업무 관리 도구를 선택하는 기준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예. 사용 편의성과 접근성과 기능성. 예. 사용 편의성은 내가 얼만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예.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종이 플래너에다가 이게 볼펜으로 쓰는 게 훨씬 편하실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손으로 쓰는 것보다 그냥 컴퓨터로 뭐 구글 캘린더에 구글 태스크 같은 데다가 이렇게 바로 쓰는 걸 편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편한 거를 이제 골라야 되고, 두 번째는 접근성이네, 접근성. 업무 관리를 이렇게 항상 잘 하려면은 내가 아무 때나 쉽게 빠르게 접근 가능한 그런 툴을 쓰셔야 돼요. 예. 저는 종이 플래너를 이렇게 종이로 된 그런 이제 플래너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종이 플래너는 오히려 언제 어디서나 갖고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앱을 쓰거나 이렇게 컴퓨터로 하면은 그 뭐 컴퓨터가 이제 없는 환경이 있거나 아니면 또 스마트폰 앱 같은 경우도 화면이 좁잖아요. 그래서 조망하는 게 전체적으로 스케줄을 조망하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접근성을 따져가지고 고르시면 좋고요. 네. 기능성도 중요하죠. 플래너를 고를 때는 이 플래너도 다 똑같지 않아요. 플래너도 어떤 게 나한테 필요한 기능을 갖고 있느냐 그걸 보시면서 골라야 되고 그럼 이제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앱 같은 경우도 기능을 잘 따져봐야겠죠. 나한테 필요한 기능이 있는지. 예. 그래서 플래너를 고르는 기준은 저는 태스크
태스크, 할 일을 적는 태스크란과 실제로 일한 스케줄을 언제 뭘 할지 스케줄을 적는 이게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느냐. 그리고 태스크를 적는 게 어떤 또 플래너들은 보면은 주간 단위로만 적을 수 있고 매일매일 할 일을 적는 칸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또 플래너는 할 일을 적는 칸이 있는데 스케줄 적는 게 또 잘 칸이 또 시간이 또 이제 잘 나한테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플래너를 고르실 때는 내가 할 일을 주간 단위로 관리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매일마다 그 일일 단위로 할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냐 거기에 따라서 플래너를 고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이 그냥 노트에다가 다른 플래너 없이 그냥 종이 그냥 백지 노트에다가 그냥 제가 직접 손으로 써가지고 일정 관리도 많이 하거든요. 이건 제가 이제 두 번째 책, 제 메모 독서법을 쓸 때 집필 계획을 그냥 종이 노트에다가 손으로 이렇게 만든 표예요. 예, 이런 일정표를 이렇게 손으로 그냥 써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언제 무슨 글을 써야겠다고 하면서 하나씩 체크하면서 제가 이제 집필을 관리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요걸 플래너에다가 제가 이제 원고 쓰면서 언제 어떤 원고를 썼는지를 쓴 시간을 기록을 한 거예요. 예. 저는 어떤 일을 하면은 회사 업무라든지 개인적인 일을 하면 항상 플래너에다가 그 쓴 시간을 기록을 해두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쓰면은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제가 얼마의 시간을 투자했는지를 전부 다 이제 집계를 해가지고 토탈 시간을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메모 독서법 쓸 때는 순수하게 쓴 시간은 한 300시간 정도 썼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너를 쓰실 때 내가 어떤 일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입했는지를 실제로 쓴 시간을 기록을 해두시는 게 되게 좋아요. 예. 그러면은 다음에 비슷한 일을 할 때, 이 일은 내가 얼마의 시간이 걸린다? 그걸 이제 가늠할 수가 있고,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내 생활이 어떤 균형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런 이제 아웃라이너 같은 걸로 이제 제가 집필할 때, 그걸 쓸 때마다 하나씩 지워나가면서 이제 관리하기도 했었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쓰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간 업무 계획표, 그러니까 연초에는 내가 하고 싶은 연간 업무를 이제 마인드맵이라든지 아웃라인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그다음에 주간 업무 계획표로 회사 업무를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일 같은 것도 이 플래너에다가 따로 기록을 하고, 주말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말에 한 가지 정도씩은 나를 위한 일을 한다. 예.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 원몰 띵. 예. 한 가지 더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일을 하고 결과가 나올 때마다, 예,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해라. 예. 이걸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예.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 제가 보면은 많은 분들이 제가 되게 많은 일을 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는 일들이 보면은 제가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아니면 뭐 독서모임을 하거나 뭔가 강의를 하거나 하면은 항상 그게 제가 어떤 일을 하면은 다른 외부에 공유가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전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되게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왜 중요하냐면은 결과를 공유하면은 그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1만 시간의 법칙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일을 1만 시간을 하면은 되게 스킬 올라간다 하잖아요.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어떤 일을 1만 시간을 해도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계속 반복하면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실력이 늘려면은 어떤 일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피드백해가지고 다음 일에 반영을 해야지 계속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일을 한 다음에 공유를 하면은 그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블로그에 글을 쓴 다음에 공유를 하면은 이게 다른 사람들이 좋아요를 얼마나 누르나 또 재공유가 얼마가 되느냐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글을 잘 썼나 못 썼나를 알 수가 있죠. 또 강의 같은 거 한 다음에 강의를 해가지고 그 강의 듣는 사람들 반응을 보면은 요거 강의 괜찮구나. 이거 좀 더 발전시켜 봐야겠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그렇게 공유를 하면은 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게 되죠. 예. 새로운 기회가 찾아와서 저처럼 블로그 하다가 책도 쓰게 되고, 예. 책 쓰다가 세바시 강연도 하게 되고, 예. 이런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황재희님이 기브 앤 테이크 말씀해 주셨는데 기부를 더 많이 하면은 나눌수록 더 갖게 돼요. 예. 저는 이걸 지금 정말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면은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뭔가 이제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계속 공유를 하세요. 그러면은 점점 내가 발전하게 되고 기회가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스타트업이 일을 하는 방식을 PDCA라고 많이 하거든요. 예, 플랜, 두, 체크, 액트. 이 사이클을 되게 빨리빨리 돌리는 거예요.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결과를 체크하고 개선하고 이 PDCA가 어떻게 보면 업무 빨리 하는 그런 사이클인데 예, 이거를 이제 하실 때 이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계획 세웠는데 실행한 다음에 공유를 해보면은 바로 체크가 돼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다음 할 일을 할 때 개선할 때 반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생산성의 비밀은 심플합니다. 예,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만들어서 할 일에 대한 고민을 없애고 하나씩 해치우는 거. 예,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할 일의 목록화와 시각화다. 예, 오늘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생산성의 비밀은 목록화와 시각화다. 시각화를 하려면은 목록으로 어딘가 적거나 kanban보드를 이용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얻으면 시각화가 되질 않으니까. 예.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 생산적인 사람이 되려면은 목록 만들기를 사랑하라. 예. 예, 여러분 이제 생산적인 사람이 되려면은 여러분이 꼭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일의 목록을 이렇게 매주 만들어 보세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씩 지워나가는 게 그게 생산성의 예, 비밀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강의 끝이고요. 예, 강의 끝이고 질문을 이제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